AI한테 일을 시키는 방법은 사실 사다리처럼 층이 있습니다. 아래 칸은 단순하고 싸고 위로 갈수록 강하지만 비쌉니다. 영상이니까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직접 풀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제 하나를 맨 아래 칸부터 실제로 시도하며 올라가 보죠. 중요한 반전 하나, 대부분의 일은 맨 아래 칸으로 충분합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지난달 매출 데이터에서 이상한 부분을 찾아 짧은 보고서를 써라.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날짜별 매출 숫자 수백 줄. 눈으로는 못 찾을 숨은 이상값 하나가 섞여 있습니다. 첫째 칸, 단일 프롬프트. A한테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 달 매출을 한 줄로 요약해줘. 넣으면 답이 흘러나옵니다. 간단한 요약이라면 이걸로 끝입니다. 초록 체크. 보세요. 토큰도 조금밖에 안 썼습니다. 게이지가 거의 안 찼죠. 대부분의 일이 사실 이 첫 칸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과제를 조금 어렵게 해보죠. 정확한 매출 합계를 계산하고 이번 주 최신 환율까지 반영해라. 같은 방식으로 그냥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합계를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틀립니다. 빨간 X. 1250 더하기 130을 1300이라고 우겨버리죠. 최신 환율도 모릅니다. 학습 시점 이후는 볼 수 없으니까요. 한 번의 질문으로는 여기까지. 한 칸 올라가야 합니다. 둘째 칸, 워크플로. 정해진 순서로 단계를 잇는 겁니다. 검색으로 환율을 가져오고 코드로 합계를 내고 그걸로 보고서를 씁니다. 보세요. 작업이 이 세 단계를 하나씩 통과해 흘러갑니다. 이제 합계도 정확하고 환율도 최신입니다. 초록 체크. 대신 토큰은 늘었습니다. 게이지가 한 칸 올라갔죠. 순서가 늘 똑같은 일이라면 여기가 딱 맞습니다. 그런데 매번 순서가 달라지면요? 어떤 다른 검색이 필요 없고 어떤 다른 3번 검색해야 합니다. 순서를 사람이 매번 새로 짜줘야 한다면 그건 자동화가 아니죠. 셋째 칸, 에이전트. AI가 스스로 판단의 도구를 고르고 반복합니다. 검색이 필요하면 검색하고, 계산이 필요하면 계산하고, 부족하면 다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 루프가 도는 게 보이시죠? 워크플로우와 다른 점은 순서를 AI가 그때그때 정한다는 겁니다. 됐다 싶으면 멈춥니다. 단, 무한히 돌면 안 되니 횟수 상한을 겁니다. 힘이 세진 만큼 토큰도 또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 번에 여러 전문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시장을 조사하고 숫자를 분석하고 디자인까지 해야 한다면? 한 사람이 조사도 분석도 디자인도 다 잘하긴 어려운 것과 같죠. 맨 위 칸, 멀티 에이전트. 역할을 나눠 팀으로 만듭니다. 조사봇이 시장을, 분석봇이 숫자를, 디자인봇이 표를 동시에 만듭니다. 보세요. 일이 세 갈래로 퍼졌다가 팀장에게 다시 모입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쌉니다. 4칸이 쓴 토큰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막대가 이렇게 칸마다 훌쩍훌쩍 커지죠. 첫 칸을 1이라 하면 둘째, 셋째는 서너 배, 맨 위는 15배. 위로 갈수록 결과는 좋아집니다. 실측으로 90% 이상. 그런데 좋아지는 건 조금씩,
비싸지는 건 몇 배씩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이득이 비용을 넘을 때만.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항상 맨 아래 칸부터 시도하고 안 될 때만 한 칸 올라간다. 힘이 세다고 위 칸을 먼저 잡으면 돈만 태우고 느려집니다. 멀티 에이전트는 목적지가 아니라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럼 언제 위 칸으로 올라가야 할까요? 신호는 둘뿐입니다. 첫째, 속도. 똑같은 일을 여러 개 동시에 해야 할 때. 쇼츠 10개를 10개가 동시에 찍는 것, 이게 속도 신호입니다. 둘째, 능력. 혼자서는 못하는 다른 능력을 합쳐야 할 때. 검색과 분석가, 개발자가 힘을 합치는 것, 이게 능력 신호입니다. 속도는 같은 일을 겹치는 것, 능력은 다른 일을 합치는 것. 이 둘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아래 칸으로 충분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 AI 부리는 법은 사다리다. 단일 프롬프트, 워크플로, 에이전트, 멀티 에이전트. 둘, 위에서 아래로.